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정입니다. 자,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단원평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실수도 좀 많고요. 좀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법, 그리고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자, 1단원에 1번부터 뭐 앞페이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오답이 있거나 어려워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뭐 덧셈과 뺄셈이 서로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앞에서부터 계산한다는 거 알 수 있죠. 63에다가 빼기 14 하면은 49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산하고 친절하게 이제는 해줬어요. 그래서 계산 실수만 없으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곱셈이랑 나눗셈이 서로 섞여 있으면 얘는 식에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라는 문제예요. 얘는 7이 14에서 그리고 42 곱하기 11 같은 경우는 462. 제가 암산으로 할게요.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누구예요? 자, 자연수의 혼합 계산의 가장 대장은 누구죠? 그렇죠. 가로죠. 가로가 있는 식에서는 가로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라고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요, 덧셈 뺄셈이 섞여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데,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 먼저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해주시고, 44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 검산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71에서 44를 빼가지고 답을 내면 여기에서 덧셈으로 역을 했을 때 71이 되는지 조금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27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님. 네, 여기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섞여 있을 때 곱셈, 나눗셈이 먼저 해야 되죠. 가로가 없을 때는요. 그래서 얘가 1번이어서 얘를 8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22예요. 22고 차례대로 계산해서 3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로가 없어도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래서 가로가 없어도 계산 결과가 같을 때는 뭐냐면요. 뺄셈이랑 막 나눗셈이 섞여 있잖아요. 곱셈이나 뺄셈이나 나눗셈, 곱셈이나 나눗셈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사실 가로가 없어도 걔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가로 있게 계산하고 가로 없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얘는 없어도 가로가 없어도 얘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8 더하기 6 곱하기 4가 있었다. 얘는 가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 때 아이들 다 푸는 애들 있거든요. 정말 시간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좀 감각적으로 풀 수 있게끔 해주셔야 시간이 모자르지 않아요. 자, 5학년 때부터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자,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어요. 얘는 순서대로 하고 얘는 가로 먼저예요. 그래서 답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둘이. 자, 7번 같은 경우는요. 24, 얘 먼저 하면 24 곱하기 2 해서 뭘까요? 48이에요. 자, 얘는 6이에요. 72에다 6 나누면요. 12예요. 그래서 48이 더 크다는 거,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선의 결과에 뭐를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이거 뭐 실컷 구해놓고선 아이들 여기서 합이라는 걸 못 보고 틀린 경우 있어요. 이건 조금 쉬우니까 빨리 해볼게요. 21 곱하기 7 해서 147이고요. 자, 얘는 5고 얘는 58에 40.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하면 187이다. 요거 같은 경우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계산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9번 같은 경우는요, 쭉 보시면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러면 공간이 없어요. 연습장이 없으면, 이거를 쓰는 연습을 조금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풀이 과정을 조금 간소화하게, 간단하게 자꾸 만들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데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풀어주시고, 여기도 좀 활용하고, 여기도 푸는 거를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조금 지혜롭게 풀 수 있어요. 여기부터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쓰고 막 여기 안에서 쓰고 하면 절대 문제 이런 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빈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보시면 얘는 69, 54에서 맞았죠.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틀렸네요. 14 하면은 얘는 정답은 5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14는 5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정답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식을 10번 두식을 하나로 묶었어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이건 등호를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호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호를 는이라고 정답을 쓰는 거라고 얘기하죠. 얘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기 때문에 17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 대신에 얘를 쓴 거를 써주시면 되고, 그 대신 뭐를 해야 된다? 가로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봐주시면 돼요. 얘가 17이었죠? 17 대신에 얘를 도플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다. 등호의 의미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천천히 한번 해보면요. 가로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가로 먼저 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35죠. 그죠? 네, 그리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주시면 74, 35 하면은 109. 그래서 정답은 109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거, 요거는 뭐 계산하는 문제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빈 공간을 잘 활용해서 푸는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얘는 정답이, 그리고 딱 이것도 다 맞춰놓고도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딱 답을 쓸 수 있게 45, 동그라미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얘는 62에다 9, 3 하니까 59.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딱 쳐서 정답을 깔끔하게 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6이고요. 얘는 15 곱하기 12 해서 180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를 가장 큰 것만 쓰라 그랬는데 막 순서대로 다 써. 디귿,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쓰지 않도록 딱 디귿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똑같은 귤 무게는 아이고 안 내렸네요. 384g입니다. 똑같은 귤 5개의 무게를 쓰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조금 풀이 과정도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한 번에 조금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얘 한 개의 무게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384 나누기 4,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오면 곱하기 5를 해준다. 원래는 이렇게 가로 쳐줘야 되는데 가로를 안 쳐도 계산 순서가 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합니다. 96 곱하기 5는요. 480g이에요. 그래서 480g. 자, 등식이 성립하도록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하다 막 새까맣게 돼요. 어떤 데는 여기에 이거 지금 쉬운 문제라서 하나 나왔지만 어떤 데는 이게 막 2개, 3개까지 나오는 데 있어요. 다 하나도 등호를 안 주는 경우 있는데 이거를 푸는 요령은 이야기해 드릴게요. 더하기 빼기는 항상 더하기 곱하기는 답을 크게 만들어요. 답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빼기 나누기는 이 기호 특성이 뭐냐면 답을 감소시켜요.
답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고 이거에 대한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18 더하기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한 것이 38인 거예요. 그럼 얘는 20이에요. 그죠? 그러면 좀 작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27 빼기 49 네모 요것이 20이 된다는 뜻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7에서 20이 될 때는 답이 커졌는가요? 감소했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감소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했을 때 몇이 감소한 걸까요? 그렇죠. 여기가 7이 돼요. 7이 돼야 돼요. 그러면 49에서 7을 했을 때 감소되는 그죠? 49에서 목표수가 7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빼기 아니면 나누기인 거예요. 그럼 빼기 하면 42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나누기다. 자, 요렇게 풀어주고 나서는 꼭 확인을 다시 하라 그러셔야 돼요. 얘가 7이고, 요렇게 했을 때 20이고, 이렇게 했을 때 38이 된다는 거를 아이들이 검사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15번 연필 한 타가 12자루예요. 연필 4타를 6명에게 똑같이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에게 몇 자루씩 나눠주는지 하나의 식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는 해요. 막 이렇게는 하는데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좀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12 곱하기 4 나누기 6이다. 원래는 가로를 쳐야 되나 계산 순서가 상관없으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8자루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수의 혼합계산 1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이 가로를 묶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로를 묶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가로 묶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로 묶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계산한 값이 93이에요. 93에 75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곱하기 무언가를 해주고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한 값이 93이므로 이거보다 커져야 된다면 여기를 묶어서 곱셈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로로 쳤을 때 6 더하기 3에서 18이죠.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57 그리고 36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로 묶어준다는 거죠. 여기로 가로를 묶어주면 너무 빼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자, 이거 네모 문제 굉장히 아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가 나오면 계산 순서를 적으라 그러세요. 얘의 계산 순서는 얘가 1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2번이에요. 그 다음이 3번이에요. 그러면 3번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12 더하기 3번을 보았을 때 12 더하기 무언가를 했을 때 301이 됐다는 거예요. 즉 3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301에다가 12를 뺀 것이 2번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2에다가 이 무언가를 빼주는 값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얘는 289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아이들 그냥 막 암산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준다. 네모 곱하기 45에서 28 빼는 거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래서 17이 바로 뭐다? 28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부터 역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의 값은 289에서 나누기 17이 되면 17이다. 아니 근데 여기에서 수 감각이 너무 없는 친구들은 이거를 나눠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를 조금 간소화해서 생각하라고 해주시면 갑자기 시험하는데 멘붕 와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28 나누기 7을 해야 되지.
축소화 전략을 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라. 생각이 안 나면 이거는 사실 조금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 생각이 안 나면 축소화해서 아, 네모값을 구할 때는 28 나누기 7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구나 하면은 좀 쉽게 알 수 있고요. 하고 나서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이거를 검산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산을 하면 얘가 17이고 14 곱하기 17 하면 289고 289에서 12 더하면 301이 돼서 정답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재민이는 450원짜리 사탕 8개랑 700원짜리 초콜릿 6개를 사고 10,000원을 냈어요. 재민이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은 얼마냐 그랬어요. 항상 거스름돈은요, 내가 있는 돈, 낸 돈에다가 빼기 물건값이에요. 그죠? 자, 재민이가 낸 돈인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물건 값을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물건 값은 무엇이냐? 그죠? 사탕값이랑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사탕값이랑 더하기 초콜릿 값이에요. 그죠? 자, 초콜릿 값이고 자, 그러면 10,000원에서 빼기 사탕값은 얼마예요? 사탕값 여기는 항상 가로쳐서 물건값을 더해줘야 돼 먼저. 그러면 450 곱하기 8 더하기 700 곱하기 6이에요. 그죠? 그러면 10,000원에서 제가 조금 빨리 계산하면 7,80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연산해서 막 난리 나요. 10,000 빼기 7,800, 아이고, 예, 얘는 막 여기에다가 19, 9 막 이러면서 또 계산도 틀려. 이렇게 하면 절대 많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고 얘는 덧셈 역으로 쳐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뭐예요? 200원이어야 돼요. 200원. 그러면 하나 올라갔죠. 10,000원에서 7,000원 하면 3,000원 거실러 줄 거예요. 3,000원 거실러 주면 안 되잖아요. 2,000원만 거실러 줘야지. 이래야지 10,0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덧셈 역으로 조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2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한 시간에 6개씩 꽃을 만들어요. 오우, 잘 만들어요. 자, 6개씩 만들면요, 5명이 종이꽃 90개를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하세요. 그랬어요. 자, 일단 얘는요, 5명이 1시간에 만들 수 있는 종이꽃. 만들 수 있는 종이꽃이 몇 개, 만들 수 있는 종이꽃의 개수를 해주셔야 돼요. 개수는 뭐예요? 5 곱하기 6 해서 얘는 1시간에 얘는 30개 만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0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90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90에서 나누기 5 곱하기 6 한 것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5, 6에 30 해서 3시간이다 라는 걸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멋있게 적어주시냐. 자, 풀이 과정을 적어주냐 하면요. 먼저 5명이 6개씩 1시간을 만들면, 종이꽃은 주어는 뺄게요. 만들면 써야죠. 종이꽃을 5명씩 1시간을 만들면 5 곱하기 6이고, 자, 그거를 90개를 5명이 만들면 90 나누기 5 곱하기 6이므로 3시간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서술형 문제예요. 좀 길어요. 그죠? 우리 어떤 수와 4와 7, 어떤 수에서 4와 7의 곱을 뺐어요. 그리고 42를 7로 나눈 몫을 더하면 26입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식 세우기도 좀 어려운데, 자, 여기서 멋있게 쓰려면 어떤 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모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하면 네모에서 뭐예요? 가로쳤죠? 4와 7의 곱을 뺀 후 4와 7의 곱을 빼고 그 다음에 나서 얘의 몫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42 나누기 7의 몫을 더해요. 가로 굳이 안 쳐줘도 얘는 네, 정답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어떤 수는 얼마인지 제가 요거 구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1번 그 다음에 2번 1번 거의 1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 3 그죠?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4번부터 역추적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정답이 6이에요. 6이면은 얘는 이만큼 3번씩 네모 빼기 곱하기 요거에서 6을 한 게 2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4번이니까 거꾸로 역추적하면 얘가 바로 뭐란 뜻이에요? 그렇죠. 얘는 자 보시면 네모 얘도 간단하게 적어줄까요? 네모 빼기 28이 바로 뭐란 뜻이다? 20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모라는 답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 네모는 48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8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꿀팁 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 네모 어떤 수의 값을 구할 때 아까 이 문제에서도 그렇죠. 계산 순서를 적고 마지막을 역추적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이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좋은 내용으로 빨리 업로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